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기에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셨던 어머니는 세상의 많은 편견과 맞서면서 사셨어요. 저 역시도 아빠 없는 아이로 세상의 불편한 시선들을 받으며 자랐죠. 저랑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사람들은 엄마의 이혼, 아빠 없는 애라는 사실에 색안경을 쓰고 저희를 보고는 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지만 동네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를 가서도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저희를 다르게 보는 이유가 되고는 했죠. 어머니가 아버지와 왜 이혼을 하고 혼자서 저를 키우게 되었는지는 더 이전으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사실 저와 어머니의 이야기에는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제 외할머니예요. 외할머니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지만 분명 매우 멋진 분이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외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눈이 반짝거리면서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자신이 매우 존경하는 사람이자 할머니의 모습을 계속 담고 싶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한 번이라도 직접 만나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머니에게는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젊은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구입했던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사셨던 두 분은 자식들에게는 같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한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어요. 공장은 생각보다 꾸준히 매출이 잘 나왔고 일하는 직원들도 모두 마음씨가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따라주었죠. 그러던 중 할아버지께서 먼저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어린 딸을 데리고 혼자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셨어요. 그 어린 딸이 바로 저희 어머니고요. 할머니는 성품이 훌륭하기로 공장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직원들 월급을 더 주면 더 줬지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자신이 덜 입고 덜 먹지 직원들 월급 깎는 일은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항상 직원들의 가족 사정, 집안 사정까지 세밀하게 살펴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일할 때는 밥심이라고 밥 굶고 일하면 안 된다면서 공장에서 점심 저녁 두 끼의 식사를 제공했는데요. 이 음식들도 솜씨 좋은 할머니가 직접 다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대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 시간에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혹시나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음식을 넉넉하게 만들어 집에 싸서 갈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식당을 해야지 왜 공장을 하시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특히 할머니표 떡볶이가 아주 큰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떡볶이를 만들었다고 소문이 나는 날에는 동네 아이들까지 달려와서 조금만 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할머니만의 이 특별한 레시피는 저희 어머니가 물려받았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나 자신도 세상을 떠날 것을 대비해 어머니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준비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요리였는데 특히나 떡볶이를 만들 때 비밀 레시피를 알려주면서 나중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너무나 보고 싶거나 그리울 때면 이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면 자신이 해준 음식을 먹는 것 같아 그리움이 달래질 거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뛰어난 성품으로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던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을 돌봤어요. 어머니가 아직 20대 초반인 지금으로 치면 아직 대학 생활을 한창 즐기고 있을 어린 나이에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다행히 크게 아픈 곳은 없으셨고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베풀었던 할머니인 만큼 장례식은 발 디딜 틈이 없이 방문객으로 북적거렸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와 인연을 맺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고 어머니는 이제까지 장례식에
그렇게 많은 조문객이 오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이야기하고는 해요. 작은 회사에서 회계 일을 하고 있던 어머니는 할머니의 공장을 물려받을 수는 없었어요. 공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어릴 때부터 공장 쪽 일은 영 관심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야기를 한 끝에 공장은 물려받지 않기로 했고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부지와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들만 있어서 큰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운영하던 공장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끝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오래도록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마지막까지 공장에서 일해주시던 분들에게 퇴직금을 넉넉하게 챙겨주었고 나머지는 어머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사치스러운 면이 있는 분도 아니고 자신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은 그냥 모아두었다고 해요. 딱히 쓸 곳도 없었고 그냥 자기 월급이랑 같이 그대로 모아두었는데 그게 점점 불어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20대 중반을 향해 가던 때 만난 그 남자는 너무나 반듯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보다 몇 살 더 연상해 일하던 회사 근처에서 전과 국수, 보쌈 등을 팔고 저녁에는 막걸리와 술을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식사하러 종종 그곳에 들리고 저녁에는 회사에서 회식하러 들리고는 했었다고 해요. 그분은 자신의 어머니를 도와 가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청년이 매일 가게에 나와 어머니를 돕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늘 사람 좋아 보이던 그분의 어머니 역시도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리게 해서 그곳에 갈 때마다 왠지 마음이 더 따스해졌다고요. 항상 친절하게 웃으며 손님을 알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눈여겨봤던 어머니는 조금씩 그 청년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건 그 청년 역시 같은 마음이었죠. 어머니가 갈 때마다 다른 손님들과는 다르게 눈에 띄게 더 잘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천천히 호감을 쌓아가던 두 사람은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예쁜 사랑을 키워갔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면 늘 듣던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얼마나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셨고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까지만 늘 이야기해 주셨죠. 이 이후 어머니가 어떤 힘든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는 어머니랑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제가 이모라고 부르는 분으로부터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쯤 오랜만에 기분 좋게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술을 한 잔 걸치던 두 분은 어머니가 먼저 잠이 들고 나서 이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 면서요. 엄마가 늘 씩씩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며 아버지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죠. 예쁜 사랑을 키우던 어머니와 아버지는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이후 어머니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시어머니의 가게를 돕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기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던 어머니에게 시어머니는 그 자리를 대신해 주는 것 같았어요. 결혼 후 그 집에 들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어머니 역시도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싹싹한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식당은 이전보다 더 잘 됐어요. 동네 사람들도 성실하고 마음씨 고운 두 젊은 부부를 칭찬하며 항상 기분 좋게 방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 역시 집안의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면서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1년 정도 즐거운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슬슬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아이는 언제쯤 가질 것인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이 생각이 없던 게 아니었던 어머니는 곧 생기지 않을까요? 라면서 웃으며 넘어갔고 한 해, 두 해 넘어가기 시작하니 시어머니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5년째 아이 소식이 없으니
시어머니의 태도도 완전히 냉담해졌어요. 같은 집에서 얼굴을 마주해도 쌩하니 돌아서 버리고 가게에서도 눈에 띄게 태도가 달라져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은 시어머니와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성실하고 착한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살면 되지 싶었으나 그것도 더 이상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제 아버지 되는 사람은 가게 일을 하면서 슬슬 헛바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 몇 사람이 사업 이야기를 꺼냈나 봐요. 언제까지 동네에서 장사만 할 거냐고, 이제 더 큰 물에 가서 놀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업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면서 그 부분만 채워 넣으면 동업자로 시작할 수 있다고 아버지를 꼬시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에 솔깃해진 아버지는 이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만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아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라며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신 거죠. 사실 그 이전에도 아버지는 20대 초반에 사업을 하겠다고 집을 나갔다가 쫄딱 망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 동네에 살지 않아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죠. 지나간 이야기인데다가 남의 집 사정이다 보니 아무도 어머니에게 그런 사실을 귀뜸해 주지 않았고요. 그렇게 사업이 망해서 돌아와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지난 과오에서 배운 점이 없는지 또다시 무턱대고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이모도 무슨 사업이었는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나름 회사원 월급 정도는 벌어왔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는 수입이 유지되었기에 처음에는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했어요. 처음 몇 달은 수입이 들어오는 것 같더니 사업을 하면서 돈이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계속해서 생겼거든요. 그래도 초반에 수익이 확실하게 생겼었으니 이것만 메꾸면 저것만 메꾸면 금세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며 아버지는 집안의 돈을 야금야금 가져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인가 전세가 역전되어 식당에서 나온 매출은 아니 그것보다 시어머니가 모아둔 돈에 어머니가 젊은 시절 회사를 다니며 모았던 돈까지 사업의 구멍을 메우는 데 사용되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이라도 접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완강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원래 사업은 다 그렇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편을 들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태도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업 때문이라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많아졌는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점점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많아지고 그러더니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늘어났어요. 집에 들어올 때면 옷에서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고 어떤 날에는 여자 향수 냄새가 지독하게 나기도 했죠. 밖에서 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냐고 따지고 화내고 싶어도 일 때문이라는 핑계만 대니 계란으로 바위치듯 어머니가 하는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혼자서 가게 마감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떤 여자와 함께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을 골목에서 보게 되었다고 해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치며 따졌더니 그래도 처음이라 그런지 아버지는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빌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매일을 싸우며 이혼 이야기가 나왔지만 때마침 어머니의 뱃속에는 제가 생겼어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허튼 짓 못하게 자기가 아들 관리도 철저히 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러면서 제발 아들만 낳으라고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고 하셨다네요. 그 후로 아버지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행동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집에 일찍 들어오고 술 마시는 것을 줄이는 정도였죠. 다만 시어머니의 태도가 아주 크게 달라졌어요. 한 집에 살아도 늘 냉랭하게 자신을 대했던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뭐가 먹고 싶냐, 힘들지는 않냐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진짜 딸처럼 살뜰하게 챙기기 시작했죠. 시집 온 이후로 이 집에서 이렇게 대접을 잘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이었어요. 늘 혼자 하던 마감도 얼른 집에 가서 쉬라며 어머니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가게 일을 하면서도 산모가 힘든데 몸 쓰는 거 아니라고 자기 아들 불러서 일 돕게 시키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구나, 이런 대접도 받을 수 있구나 싶었다고 해요. 다만 문제는 또 다시 저였어요. 아들을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자마자 딸이라는 이야기에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주저앉았다고 해요. 아이 바뀐 거 아니냐고, 자기 손주는 딸일 리가 없다고, 병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와 의사에게 아기 바뀌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시어머니는 이전보다 더 냉랭해진 태도로 어머니를 대했어요. 아예 집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죠. 어머니는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몸으로 미역국 한 모금을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했다고 해요. 같은 집에서 밥을 차려도 시어머니는 어머니 밥만 쏙 빼놓고 식사를 하고, 일부러인지 맛있는 고기를 구워서는 자기 아들만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냄새가 풀풀 온 집안에 풍기는데도 밥도 먹을 수 없던 어머니는 두 사람이 식사를 다 한 다음에야 혼자서 밥을 차려 먹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남은 재료들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고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선우졸이다, 출산휴가다, 아이 낳고 나면 그래도 한 달은 푹 쉬게 하는데, 어머니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젖이 줄줄 새는 가슴을 붙잡고 우는 저를 식당 방 한 칸에 눕혀두고는 일을 하다가 젖을 물리고 국수를 삶다가 기저귀를 갈면서 저를 돌봤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가 더 이상 편을 들어주지 않자 아버지는 이때다 싶었는지 자기 자식이 태어났거나 말거나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뭐라 대꾸할 힘도 없던 어머니는 그저 묵묵히 아이만 돌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태어난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어떻게든 엄마가 너 하나만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몇 번을 다짐했다고 해요. 할머니가 꿋꿋하게 사랑으로 자기를 키웠듯이 자신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할머니처럼 멋진 어머니가 될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옷장이랑 서랍이 전부 열려 있고 여기저기 뒤진 흔적이 가득했죠.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무서웠는데 보니까 다른 곳은 아니고 부부의 방 옷장만 뒤져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불현듯 어머니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옷장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뒤져보았지만 역시나 어머니 머릿속에 스쳐갔던 물건은 사라지고 난 후였죠. 짐을 다 꺼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진짜 끝이라고 생각해 열이 나서 우는 저를 안고 처음으로 자신도 같이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술에 잔뜩 취해 돌아온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돈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가져갈 수 있냐고 말이죠.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남편이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나몰라라 할 수 있냐면서 말이죠. 그러고는 우리가 부부냐며 당신이 와이프냐며 되려 불같이 화를 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는 기가 찼어요. 그래도 아직은 남편이니까 참자. 지금이라도 그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지 혹은 조금이라도 남았는지 잘 구슬려서 알아내자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 남편은 그 돈을 전부 다 인출해서 자신의 사업 파트너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어머니 얼굴에 통장을 집어던져서 그걸 주워서 보니 정말 잔액은 0원이었어요. 그걸 보자 어머니는 진짜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부의 다투는 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낮에 났던 열이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인지 방 안에 있던 제가 울기 시작했죠. 아, 좀! 진짜! 저 애새끼 좀 어떻게 해!
저러다 우리 엄마도 깨겠네. 뭔 여자애가 저렇게 크게 울어제껴. 당장 가서 조용히 시켜. 아휴, 벌써부터 지 엄마 닮아서 소리만 지를 줄 알고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아버지는 성을 내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재킷을 제 쪽으로 집어던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태어난 지 2달 정도 된 아기를 잔뜩 흘겨보고는 다시 집을 나가버렸죠. 그 모습에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딸이라서 시어머니도 손주를 인정하지 않는다지만 그래도 남편은 아버지니까,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시간이 들어도 정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남편이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조차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태도에 너무나도 확실해졌죠.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그날 새벽 어머니는 바로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그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어디든 뭘 하든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남은 돈도 별로 없어서 그나마 버스비랑 며칠 여관에서 지낼 정도의 돈만 들고 무작정 버스터미널로 갔어요. 그리고 가장 일찍 출발하는 버스표를 끊어서 타고 떠났죠. 무모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신을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이게 더 나은 삶이 될 거라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을 억지로 주워올리며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아이를 재울 곳이 필요해 여관방이라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마침 눈앞에 민박집 같은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입구로 들어가 아이와 함께 쓸 방을 달라고 하자 카운터에 있던 나이가 좀 있던 아저씨는 아이랑 둘만 묵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니 식사는 했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전날부터 먹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젖도 제대로 돌지 않던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좌우로 저었고 아저씨는 방 열쇠를 내어주시더니 짐을 대충 풀고 입구 바로 옆쪽에 있는 식당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당장 식당에서 밥 먹을 돈도 아끼고 싶었던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며 망설였어요. 아가씨는 뭐 안 먹어도 아기는 뭐라도 먹여야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먹기 싫어도 엄마가 뭐라도 먹어야지. 애를 굶길 순 없잖아요. 아저씨의 이야기에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방에 짐을 내려두고 여관 옆에 식당으로 갔어요. 이른 아침 이제 막 음식 준비를 하시는지 가게 안에는 따뜻한 김이 가득 퍼지고 있었고 아저씨는 주방에서 어떤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니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아주머니는 살며시 웃어주었어요. 엉거주춤 가게 입구에 서 있자 그러지 말고 자리에 앉으라는 이야기에 식당을 둘러보고 가장 구석자리에 저를 데리고 앉았어요. 잠시 뒤 아주머니는 맛있게 끓인 콩나물국과 밥을 내어주고 달걀 부침, 햄, 콩자반, 김치 등 온갖 종류의 반찬들을 어머니 앞에 차려주었어요. 밥이랑 국이랑 반찬들 다 많이 있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얼마든지 더 달라고 해요. 아기는 아직 젖 먹죠? 그러면 엄마가 잘 먹어야 돼. 입맛 없어도 든든하게 먹어요. 엄마가 건강해야지 아기도 건강하지. 아이고, 아기가 엄마 닮아서 그런가 벌써부터 아주 미인이네. 아기의 친아버지, 친할머니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에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밥을 먹는 것인지 눈물을 먹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마치 어머니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어머니는 혹시 근처에 일할 만한 곳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서로 눈을 한번 맞추더니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면 어떠냐고 월급은 많이 못 줘도 반값은 빼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워낙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다 이전에도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어머니는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준 이모가 바로
이 식당 부부의 딸이었어요. 어머니와 동갑이었던 이모는 디자인을 배우고 싶다고 전문대학에 갔다가 서울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부모님을 조르다가 그러면 식당에서 일하면 학원비를 내주겠다는 부모님의 이야기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죠. 그렇게 어머니와 인연이 되었고 조용조용한 저희 어머니와 쾌활하고 호탕한 성격의 이모는 죽이 참 잘 안 맞을 것 같으면서도 또 금세 친해져서는 친자매처럼 막역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다행히도 새로운 곳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다만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와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소를 이전하고 싶어도 혹시나 남편이 옮긴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올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남편이 사업 때문에 잘못되거나 돈 문제가 생겨서 자신을 찾는다고 하면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빠르게 정리를 해야겠다 결심이 들어 이혼 서류를 들고 예전 살던 집을 찾아갔죠. 그리고 벨을 눌렀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누구세요?"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순간 어머니는 자신이 집을 잘못 찾아온 건가 싶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보네요. 하면서 돌아서려는데 그 여자분이 오히려 어머니를 아는 척했어요. 백호 씨 와이프분이죠? 등을 돌렸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다시 돌아서서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갑자기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떠올랐죠. 바로 예전에 남편이랑 길에서 부둥켜 안고 있었던 그 여자였어요. 어머니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뱃속에 내가 없기를 다행이었다고, 혹시나 아직 임신 중이었다면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충격이 크셨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을 뻔한 것을 차마 자존심에 그럴 수 없어 겨우겨우 정신을 붙잡았어요. 그도 그럴 게 그 여자는 자신이 남편과 시어머니와 살던 그 집에서 배가 잔뜩 부른 임산부의 모습으로 자신을 맞아주었거든요. 한눈에 봐도 벌써 8개월 정도는 되어 보였어요. 그렇게 말문이 턱 막혀 서 있는데 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예전 자신이 임신했을 때 이야기하던 살가운 목소리로 "아이고 우리 며느님 밖에서 왜 이렇게 오래 있어?" 라며 자신이 아닌 그 여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 역시 "여보 찬바람 맞으면 안 돼" 하면서 달려 나오더니 두 사람 다 문 앞에 서 있는 어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던 것도 잠시 이내 차가워진 표정으로 냉랭하게 바라보더니 시어머니는 눈을 잔뜩 흘기며 "아우 저 재수없는 게 여기 무슨 낯짝으로 왔대?" 하면서 며느리라고 부르던 그 여자의 등을 사랑스럽게 두드리더니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더니 다시 살벌한 표정으로 이를 꽉 깨물면서 당장이라도 때릴 것 같은 표정으로 "짐 싸서 집 나갈 땐 언제고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차라리 잘됐다 싶었어요. 어차피 자신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주기 위해서 온 거였고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니 감정 정리도 더 말끔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바닥인 사람이라면 절대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서로를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자고 이야기하고 돌아섰어요. 그러자 남편은 마침 태어날 아이 때문에 안 그래도 호적 정리가 필요했는데 너무나 잘됐다면서 오히려 신이 나서 서류를 흔들며 좋아했다는군요. "야, 네가 그래도 나랑 이제껏 살면서 잘한 일 하나쯤은 생기는구나." 그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혼 서류가 마무리된 후 어머니는 그쪽과는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이전에 살던 동네는 근처도 가지 않았고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도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죠. 자신의 삶에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살았죠. 지금까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했던 행동들을 떠올리며
제 삶에도 그 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거라 판단했어요. 가끔 제가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고는 했지만 만약을 위해 혹시나 아버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았죠. 아버지에 대한 것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았는데 어릴 때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저는 어머니를 믿기에 아버지에 대해 많이 말해주지 않은 것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언젠가부터 저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모에게 아버지에 대해 들은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막연하게라도 그리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이모의 식당에서 열심히 일한 어머니는 한 푼 두 푼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옷 한 벌은 물론이고 미용실에서 머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돈 모아서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웃기만 했다네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작은 포장마차를 열었어요. 포장마차의 메인 메뉴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해주시던 떡볶이였죠. 고추장과 간장의 미묘한 비율에 할머니가 알려준 과일과 야채로 만든 특제 소스가 들어간 떡볶이는 다른 가게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맛이었어요. 그렇다고 이상하거나 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맛이지? 궁금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면서 너무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는 그런 떡볶이였죠. 너무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다 보니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도 호불호 없이 모두 좋아했어요. 덕분에 어머니의 떡볶이는 근처 동네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났고 다른 동네에서까지도 맛보러 오는 분들이 있었죠. 그럼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돈도 편하게 쓰고 쉬는 날에도 확실하게 쉬지 않을까 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장사가 아무리 잘 되어도 어머니는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하고 다른 데 쓰지 않고 돈을 또 악착같이 모았죠. 어릴 때는 우리 엄마 돈도 잘 벌면서 왜 저렇게 몸이 고되고 힘들어도 악착같이 일을 하러 다니고 다른 엄마들처럼 예쁜 옷, 화장품, 머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사실 그것도 다 저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과외나 학원, 뭐 하나 특별한 걸 가르친 적도 없는데 타고났던 것인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숙제하고 공부하고 시험 성적도 항상 우수했죠. 경시대회니 뭐니 참가해서 상도 받아오고 학교에서는 개근상부터 품행우수상 등 받을 수 있는 상들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공부부터 성품까지 바르기로 선생님들 사이에서 칭찬이 마르지 않았고 동네에서도 어쩜 그렇게 따님을 잘 키웠냐고 비법 좀 알려달라며 어머니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고는 했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제 칭찬을 하고 부러워하는 것이요. 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 저를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성실하고 열심히 제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신 것처럼 저도 좋은 딸이 되고 싶었죠.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하다 보니 어머니는 우리 딸 원하는 공부를 실컷 시켜주려면 돈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이던 대학원이던 원하면 유학이라도 보내주려고 돈을 악착같이 모았던 거죠. 주말도 휴일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포장마차를 열어 나가신 것은 하나뿐인 딸의 행복을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에게 보답해야겠다. 엄마를 더 자랑스럽게 해드려야겠다 생각했고요.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동네에서까지 플랜카드를 걸 정도였죠.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사범대에 당당하게 합격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무려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죠. 엄마, 나 대학 보내려고 모은 돈 엄마 좋은 거 사 입고 좋은 거 먹고 아니면 이모랑 여행이라도 다녀와.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이 나이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사면 뭐하냐. 우리 딸 시집 갈 때까지 모아서 모자람 없이 보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어요. 저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저를 위해 사는 어머니가 안타까웠지만 그럴수록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빨리 성공해서 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전액 장학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 진학 후에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사실 공부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디 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다가도 누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애써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자꾸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선배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를 은근히 잘 챙겨주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은 누구 하나 사귀자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한 핑크빛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선배가 먼저 대학을 졸업했고 임용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연락이 뜸해지는 듯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임용에 합격하자마자 꽃다발을 들고 저에게 고백을 하러 달려왔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선배는 성품이 바르고 단단하며 무척이나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선배와 연애를 하는 와중에도 늘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불편했어요. 그도 그럴 게 그 사람은 교육계에 계신 어머니와 사업가인 아버지에 집안도 무척이나 부유하고 이제까지 어려움이라고는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가진 환경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선배 옆에 있으면 자꾸만 제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졸업 후 저도 빠르게 임용고시에 합격했고 발령을 위해 대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서로 연애를 한 지 1년여가 조금 넘었을 무렵 선배는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본격적으로 연애를 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서로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지는 몇 년이 되었고 이제 시험도 합격하고 했으니 슬슬 결혼을 준비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착하고 다정하고 외모도 훌륭하고 집안도 좋고 지갑까지 탄탄하니 선배는 결혼 상대로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너무 완벽해서 제 분에 넘치는 사람이었죠. 마치 제가 만나면 안 될 것처럼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 한쪽이 불편한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제 아버지 때문이었죠. 어머니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들었기에 저는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약간의 기피증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선배는 저를 너무 사랑했지만 선배의 집에서는 저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는 확실히 저를 만나는 것을 반대하고 계셨거든요. 선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여행 갔을 때 선배가 어머니와 전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는 잔뜩 화가 나서는 너 또 그 여자애 만나니? 아빠도 없고 집안도 가난한 애를 왜 자꾸 만나? 너 정도면 기업가 딸들도 만나자고 줄을 서는데 하면서 소리치는 것을 핸드폰 너머로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피하면서 결혼을 원하는 선배를 마냥 제 옆에 둘 수는 없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다르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조건에 맞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서 이별을 준비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선배에게는 헤어지자고 통보했어요. 이야기 좀 하자는 선배를 또 만나면 분명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연락도 받지 않고 그대로 잠적하였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발령 전까지 크게 할 일도 없고 해서 종종 어머니 가게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날도 가게에서 일손을 돕고 있는데 포장마차 앞에 엄청 비싸 보이는 외제차가 잠시 멈추더니 웬 고급 정장을 입은 아저씨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인사를 한 다음에 주문을 받고 접시에 떡볶이를 넉넉하게 퍼담아서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서비스로 어묵 국물을 드리려고 종이컵에 뜨고 있는데 갑자기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어머니도 저도 깜짝 놀라
서로 눈을 잠깐 띠용 하고 마주치고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그 아저씨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울고 있었어요.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묵 국물을 앞에 놓아드리고 컵에 물도 한 잔 따라서 앞에 놓아드렸어요. 아저씨는 고맙습니다 하더니 계속해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고개를 들어서 어머니를 보면서 넙죽 큰절을 하는 거예요. 떡볶이가 참 맛있네요. 제가 젊은 시절 먹었던 그 맛이에요. 너무나 그리웠던 맛인데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딱 이렇게 만들어주셨거든요. 오랜 시간 아무리 많은 떡볶이집을 가도 이런 맛을 내는 곳은 못 찾겠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고개를 바닥에 붙이고 우는 그분을 일으켜 세우며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 스쳐간 듯 오빠 하면서 아는 척을 하셨죠. 오빠, 나예요. 나 기억 안 나요? 공장 아줌마 딸. 아저씨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너 그럼 이게 사장님 떡볶이? 라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두 분은 서로 손을 맞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너를 어떻게 여기서 보냐며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할머니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몇 년을 일했다고 하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던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할머니가 돈 없어서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만큼 서러운 일은 없다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따로 돈을 보태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없이 어린 동생과 둘만 살던 그분을 위해서 매일 밥이며 반찬이며 싸서 집에 가져다 주시고 동생도 공장에 불러 사무실 한쪽에다 책을 사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공장에서 일하다가 대학에 가게 되었을 때 대학 학비로 보태 쓰라며 등록금을 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종종 타지에서 혼자 배골물면서 지내지 말라고 반찬을 잔뜩 만들어서 자지 집에 가져다 놓고는 하셨다네요. 저희 할머니가 없었다면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남동생도 보육원에 가거나 헤어지게 됐을 거라며 할머니가 자신을 도와준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 평생의 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성공해서 할머니에게 몇 배로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기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때 받기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너라도 찾아서 도왔어야 하는데 미안하다며 우셨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제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하셨어요. 저도 어머니도 화들짝 놀랐죠. 어머니는 여기는 어떻게 찾아왔냐고 물었어요. 우리 아들 녀석 알죠? 얼마 전까지 아가씨랑 사귀었다고 들었어요. 결혼 이야기도 오갔는데 갑자기 헤어지게 되었다고요. 아들이 집에 떡볶이를 사왔는데 글쎄 딱 사장님이 해주시던 그 떡볶이 맛이더라고. 그래서 아들 녀석한테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서 바로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먹어보니 역시나 똑같은 맛이더라고. 저는 그분이 선배 아버지라는 사실에도 깜짝 놀랐지만 선배가 제가 없을 때 가게에 찾아왔다는 이야기에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선배와 저희 엄마 사이에도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랑 사귀기 초반부터 선배는 저희 엄마가 하는 포장마차를 알고 있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들려서 음식을 사가고 일손도 도왔다고 해요. 특히 제가 시험을 준비하느라 어머니를 도울 수 없어 바쁠 때는 일부러 들려서 어머니 식사도 챙겨드리고 일을 도와드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알게 되면 괜히 신경 쓸까봐 그동안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헤어진 이후에도 어머니를 만나러 왔었고 그날도 오전에 날이 덥다면서 지나가는 길에 시원한 음료수를 사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가길래 이거라도 챙겨가라고 엄마가 떡볶이를 포장해줬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정말 미안해요. 아들 녀석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애 엄마가 두 사람 만나는 걸 반대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가씨가 결혼도 망설이는 것 같다고. 몇 날 며칠을 아들이 제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설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 손녀분이었다니. 아가씨, 애 엄마는 내가 책임지고 결혼 반대 못하게, 아니 시집살이 비슷한 것도 시키지 못하게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이랑 만나는 거 다시 생각해줘요. 내가 우리 와이프 대신해서 사과할게. 아저씨는 저와 어머니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부디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봐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다시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고 돌아갔어요. 저랑 어머니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혼이 쏙 빠진 얼굴로 차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가게를 마감하고 집에서 엄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결혼을 왜 망설이는지,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툭 터놓고 이야기했죠. 만약 네가 결혼을 피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면 엄마는 오히려 네 편을 들어줄 수 없어. 우리 딸 무슨 일이든 씩씩하고 용감하게 맞서는 줄 알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피하는 성격이었어? 물론 네가 엄마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지 못했기에 두렵고 무서울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은 너희 아빠가 아니고 너도 엄마가 아니잖니.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시도해보지도 않는다면 이게 좋게 끝날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이미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결혼 상대로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고 있잖니. 엄마는 우리 딸의 판단을 믿어. 그리고 혹시나 네가 걱정했던 것처럼 결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괜찮아. 그것도 다 경험이고 언제든 네가 돌아온다면 엄마는 이 자리에 있을 거야.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마음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제가 헤어지자고 해놓고 선뜻 다시 연락할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포장마차로 익숙한 남자분이 한 명 들어오시더라고요. 바로 선배였어요. 그리고 선배 뒤에는 민망한 듯 어색하게 웃으면서 한 아주머니도 같이 오셨죠. 인사해. 여기는 우리 엄마야. 선배 역시 멋쩍은 듯이 웃으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했어요. 어머니는 백화점 쇼핑백을 저희 어머니에게 내밀면서 인사가 늦었다며 혹시나 그동안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자신이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집으로 돌아간 아저씨가 떡볶이를 먹다가 나간 이유와 저희 어머니와의 인연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 어머니도 아가씨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먼저 알아보지도 않고 조건만 보고 반대를 했냐면서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아들과 남편의 고집에 결국 어머니는 두 손을 드셨고 이렇게 저희 가게로 찾아와 마침내 결혼을 허락한다는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죠. 그렇게 저희는 마침내 양쪽 집안 모두의 결혼 승낙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막 초임교사로 근무를 시작했기에 내년쯤 식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저랑 사이를 어색해 하셨는데 제가 먼저 많이 다가갔더니 이제는 쇼핑 갈 때도 꼭 저랑 같이 가시고 시간 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이나 디저트를 사오셔서 가게에도 꼭 하나씩 주고 가시고는 해요. 저에 대해 알면 알수록 왜 아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알겠다면서 꼭 저 같은 딸을 낳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초반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입견으로 저를 판단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어머니에게도 자주 찾아와서 말동무도 해주시고 그때는 미안했다고 사과하셨고요. 아버님께서는 회사 아래에 가게를 내어줄 테니 들어와서 장사하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고민 없이 바로 거절하시더라고요. 내 손으로 한 푼씩 모아서 차린 내 가게라 애착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돈 많은 시댁 만났다고 바로 팔자 펴려고 하는 장모님처럼 보이기 싫다면서 말이죠. 교직 생활 첫 해라 저는 아직 힘든 부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늘 꿈꾸던 일이기에 보람이 더 큰데요. 옆에서 저를 잘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선배 교사로서 좋은 조언도 아끼지 않은 곧 남편이 될 남자친구가 있기에 더 힘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이 이야기를 듣던 분들까지 우리 결혼식에 초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축하해 주신다면 저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결혼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고 예쁘게 저를 키워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저희 어머니까지 많이 응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